인생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프리한 박수! 네, 불과 2년 뒤입니다.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소식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마디로 초고령화 사회가 정말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을 때 하루라도 일찍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저희가 모두 이미 그렇게 젊지만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젊은 소영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곤란하네요. 제가 그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지가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노후 자금, 이걸 제대로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님 그리고 펀드 매니저 김현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오늘 기대가 돼요. 저는 제가 부동산 못지않게 또 아이들 교육 못지않게 관심 있는 쪽이 노후 자금이거든요. 꿀팁을 좀 오늘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오늘 기대하는 게 두 전문가께서 준비한 노후 자금 준비 방법이 또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완전 저희가 다르네요. 또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먼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님이 생각하는 노후 자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기본이잖아요. 예, 예. 네, 따박따박 돈을 모아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수익률보다는 노후에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소비하는 것보다 많이 아껴서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제일 높다고 검증된 자산은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식에 대해서는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김현준 라인으로 일단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억 천금을 많이 노리거든요. 예, 많이 큰 돈 좋아요. 그럼요. 작은 돈 여기 따박따박 원치 않습니다. 큰 돈, 일확천금. 예. 예, 예. 저는 약간 또 김경필님 쪽으로 그래요? 또 생각하는 게 위험성을 좀 회피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색깔이 두 분이 다르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토크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노후 자금 만드는 똑똑한 방법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60대 중반이 되도록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제가 또 몸이 또 부실하면 또 할 수 없지만은 소일거리라도 좀 하고 싶어요. 노후가 돼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지가 현실적으로 노후 자금 만드는 똑똑한 방법.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저축을 할 때 본인과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이 하라.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끼는 건 0까지밖에 못 아끼거든요. 근데 버는 거는 끝도 한도 없는 이 거예요.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들려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겠다. 근데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섣불리 돈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아, 진행하는 입장에서 근데 내가 살얼음판이에요. 나도 잘 곤란해. 눈을 못 봐주시겠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 우리 김경필, 김현주님은 노후를 위해서 얼마 정도의 시드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30들은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할 여력이 거의 없고요. 없죠. 네. 적어도 40대가 돼야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노후 자금 얼마면 될까요? 라는 생각에서 노후 생활비 얼마면 될까요? 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액보다도 월 얼마. 그렇죠.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면 얼마 되느냐, 한 예, 달에. 얼마 정도. 노후에. 자, 우리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지금 현재 124만 6,735원.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124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207만 7,693원. 어림잡아 한 207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최악의 경우 정말 최저 생계비 정도로 생활한다고 봤을 때 1년 12달 하면 얼마냐면 대략 1인 가구는 1년에 1,500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2,400.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2,500과 1,500을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다든지 주식에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본소득으로 받으려면 4% 정도 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네네. 1인 가구는 3억 7,500 그리고 2인 가구는 6억 2,500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일단 잠깐 일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 생계비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 소득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 네. 자,
자, 네. 김현준 전문가님께서는. 저도 지금 김경필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순서만 거꾸로였지 결과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저는 5억 원이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이 5억 원이라고 생각한 것이 내가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역시 주식이기 때문에 수익이 좀 높네요. 네, 약간 예. 5%보다는 높아졌죠.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걸 1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씩이 되는 거고요. 혹시 내가 위험 감수 성향이 조금 떨어져서 나는 예금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은 배상주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5%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5억 원에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요, 저희가 그 5년 안에 그 종잣돈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제대로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5년 안에 종잣돈을 만드는 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목돈으로 인식하는 금액. 이 목돈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자기 월소득의 최소한 6개월치 정도를 목돈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모바일 뱅크에 저축을 한다든지 뭐 26주짜리 적금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금액이 항상 딱 쓰기 좋은 돈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500, 600, 700 뭐 이런 거 만기를 타면 해외여행 웃으시는데 가야지. 여행을 가든지 노트북 바꾸든지 신발 가방을 사야지. 사든지. 막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나를 위해 뭔가 기다려놓은 그러니까 뭔가 선물 같이. 아니, SNS에서 따박따박 상품이 네. 뽕 떠올라. 그렇죠. 그러네. 나한테 딱 마침 돈이 그 있어. 금액에 맞는 상품이 막 떠오르죠. 약간 쓰고 싶어져. 신기해. 그러니까 결국은 목돈을 모으지 못하고 자꾸 모아서 쓰고 모아서 깨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일단은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는 것이 목돈 모으는 거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소비. 와, 단호하세요, 진짜. 근데 불필요한 소비는 참 없어요. 다 사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가지고. 아니, 이제 녹화 전까지도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맛에 살지 내가. 오늘 진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예. 김경필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정상적인 소비, 정확하게 그게 뭐가 있나 어떤 게 보자. 비정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10개를 뽑아왔는데 몇 개나 해당되느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조금씩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10위는 뭐냐면 말이죠. 구내 식당 있는데 무조건 3일 이상 점심 나가서 외식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끼 먹는 거 밖에서 일하면서 중간에 먹는 건 좀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자, 근데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부장님, 임원분들 앉아서 그렇지. 식사하는데 안 먹고 싶다. 체예요. 병원비가 더 나와. 맞아요. 최근에 점심 외식 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한 맞아요. 2만 원 막 한대요. 네. 만 원 다 그래서- 기본 넘고. 맞아요. 그래서 구내 식당의 영양사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한 영양 상태로 계속해서 메뉴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한 3일 3, 이상은 4일 좀 정도. 먹고 한 번 정도 오케이. 외식을 나가는 게 이거 어떻겠냐. 받아드릴게요. 9위. 자, 9위는 말이죠. 기본 요금 택시를 한 달에 10번 이상 타는 겁니다. 전 택시를 많이 타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기본 요금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장거리와 모범 택시는 어차피 안 탈 생각이에요. 그쵸. 그게 나한테 면제부를 주기가 좋은 게 내가 무슨 모범 탄 것도 아니고 장거리 탄 것도 아니고. 그래. 기분 뭐 짧게 이러면서. 짧게 타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지하철 2정거장 그냥 이렇게 편하게 타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쌓이면은 또 대중교통 요금 한 달치가 나오고. 좋아요. 9위. 좋습니다. 8위. 8위는 하루에 2잔씩 루틴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습관입니다. 나 이거 안 해. 2잔은 안 됩니다. 한 잔에. 2잔. 탕비실에서 지금 유통기간 넘어가고 있는 커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다. 탕비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많은 회사들이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을 맞아, 기계 탕비실에 두더라. 두고 있어요. 두죠. 네, 그러니까 텀블러만 사시면 돼요. 텀블러. 7위는 말이죠. 월 소득의 5% 이상 이벤트 비용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이벤트 비용이라는 건 생일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즘에 문제가 그 뭐냐면 톡이 문제야. 자꾸 떠요. 뭐 지인의 생일이 떴는데 모른 채를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선물하기 눌러가지고 그렇지. 하면 정말 그 돈이 어마어마해. 근데 그거 또 생일날 회수돼. 그래. 서로 다 돈을 낭비하는 그래. 거지. 그러니까 주고 사실은 받는 제일 거예요. 좋은 게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너무 친구 차가우시다. 없으시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생일이라고 하는 거 예. 지인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애매한 관계인데 너무 과도한 생일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면 정말 축하해주고 싶으면 그냥 커피 한 잔 보내면 되는데
얼마나 놀래나 보자 그러고 막 비싼 거 보내거든요. 아니면 애매한데 PD님이면 보내도 되죠. 저도 보냅니다. 그거는 현명한 그래, 소비. 상사분, 뭐, 네네. 이렇게 뭐 PD님, 뭐 국장님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매한 관계. 제가 보니까 이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최대한 절제하라 뭐 이런 말씀을 네, 무슨 말씀인지는 해주고 알 것 싶으신 것 같아요. 같아요. 예.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월 소득의 15% 이상 되는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이 뭐죠? 월세, 전세, 월세, 전세자금, 이자. 대출이자 이런 네. 거죠. 아, 대출 이자도 포함되는 거구나. 대출이자 포함되는 거죠. 이거는 초직주 근접을 피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자기 직장이 굉장히 상업지구에 중심 상업지구에 있을 경우에 회사 코앞에다 집을 얻어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수도권이다라고 하면 광역시다라고 하면 기본이 도어 투 도어 문에서 문으로 출근 시간 딱 1시간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출근 거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직주 근접이 좋지만 너무 초직주 근접은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이죠. 네. 자, 그다음에 2위는 일단 할부로 선결제하고 다녀오는 해외여행. 거의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해외여행은 이렇게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가는데 할부로, 예. 이 습관이 자꾸 쌓이면 안 있다 좋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예산을 세운 거를 무조건 오버하게 된다. 아, 근데 SNS 안 하시나요, 선생님? 합니다. 그 SNS에 그 인생 스팟, 너무 많아요. 갬성샷 이런 거 올라오면 저도 가고 싶거든요. 그런 심리도 있다는 걸 지금. 바쁘신데 또 어떻게 가실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막 가서 올리고 이러면 흔들려요. 나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 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카페인 중독이 카카 땡 페이스 땡 인별 땡땡 이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혹을 좀 뿌리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 듭니다. 도대체 1위는 뭘까요? 자, 1위는 말이죠. 9가지를 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안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 정도. 오 좋아 좋아. 굉장히 우와.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네. 바로 1위는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겁니다. 연봉의 반 넘는 자동차 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BMI 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BMI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아니라 자동차에도 BMI 지수가 있어요. 그래요? 세후 연소득의 50% 분의 차량 가액인데요. 우리 이 BMI 지수는 바디 매스 인덱스가 아니라 블러프 매스 인덱스거든요. 허세 지수라는 건데. 호세 지수. 네, 제가 1.5까지는 정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나마 많이 봐주는 그나마 9개월까지는 그래도 인정. 오케이. 근데 9개월을 넘어가면 1.5가 넘게 되면 과한 허세, 2가 넘으면 고도 허세, 2.5가 넘으면 초고도 허세라고 2.5.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동차라는 것이 사실은 파생 소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차를 샀는데 고이고이 모셔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말에 또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서 어디 물만 먹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좋은 데 가지.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500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이 불필요한 소비 10가지를 만약에 정말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에 2천만 원을 더 모을 수가 있어요. 5년이면 5년이면은 뭐 그게 이제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한 1억 800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